자, 오늘도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1차 함수,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 함수에 대한 심화 내용인데요. 1차 함수 심화라고 하면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쌤이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던 함수와 방정식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함수와 방정식을 떠나서 절대값이 씌워지면 도대체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1차 함수랑 연립방정식은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2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교점을 구하세요. 자, 얘는 증가하는 애고 얘는 감소하는 애니까 분명히 여기에 교점이 하나 있을 거고. 그지? 그래서 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얘랑 갖다가 놓고 푸는 걸 옛날에 중학교 때 했었어요. 그래서 얘 넘기면 3x, 얘 넘기면 2. 그래서 x가 3분의 2가 나오고 3분의 2를 여기다가 뭐 갖다 대입. 이렇게 어려운 숫자로 했어. 좀 쉬운 걸로 하자. 4로 가자. 4. 자, 그래서 x가 1인 걸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y는 3이 나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1,3이구나 라는 걸 얻어냈었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1차 함수를 처음 배우면서 풀이한 내용인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풀이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x, y로 되어 있는 이 방정식이 연립방정식처럼 풀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치? 그냥 둘이 빼면 y 사라지고, 얘에서 얘 빼면 3x,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풀어도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그래프 교점 구하는 거나 연립방정식이나 똑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나올수록 방정식이라는 말보다는 함수끼리의 어떤 교점 이런 느낌으로 더 많이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방정식, 물론 방정식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두는 건 중요하지만 방정식보다도 그게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의 개수는요, 해가 한 개일 때는 우리 뭐야? 기울기가 다르다. 자, 그리고 해가 없다는 얘기는 평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평행하다. 그래서 이렇게 기하학적인 의미를 계속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해가 없다는 거는 결국 교점이 없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둘이서 서로 평행하게 쭉 간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치한다. 자, 일치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있는 직선이 있는데 그 위에 그대로 이렇게 가서 겹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수많은 점들에서 만나게 되고 그걸 우리가 일치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교점의 개수, 해의 개수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에 우리가 항상 머릿속으로는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모든 문제의 쌤이 그래프를 한 번씩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1차 함수의 내용이었는데 2차 함수에 대해서까지 한 번에 배우고 넘어갈게요. 자, 2차 함수라는 건 뭐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최고차의 개수인 a가 0이 아니다라는 이 조건이 붙은 최고 차수가 2차로 나타내는 함수를 2차 함수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2차 함수의 가장 기본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친구는 꼭지점이 0,0인 이렇게 y축을 기점으로 대칭으로 생긴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지점은 0,0이고요. 자,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축의 방정식은 항상 뭐냐면 꼭지점의 x좌표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해. 알겠지?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그냥 대충 배우고 지나갔다면 이제는 정확하게 알아야지. 왜냐면 1학년 때도 나오니까. 그치?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오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를 무조건 축의 방정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y는 x-1의 제곱 플러스 7이라는 이런 식이 나올 때도 2차 함수식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1,7이라는 게 밝혀지면 여기가 무조건 축의 방정식이에요. x는 1. 그래서 여기서의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의 부호와 모양은 a가 양수일 때는 당연히 다들 알다시피 아래로 볼록이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입니다. 뭐 다들 아는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a의 절대값과 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쌤이 여기다가 몇 개의 예시만 그려줘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y는 2x제곱, y는 3x제곱, y는 4x제곱 이런 식들이 있어. 자, 누가 누군지 맞춰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얘가 4였나? 얘가 4였나? 넓 큰 게 4였나? 작은 게 4였나?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고민해서 외워가지고 빨리 대답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야. 논리적으로 걔가 왜 위쪽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돼. 그냥 간단하지. 여기다가 쌤이 똑같은 숫자인 x는 1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여기 1 집어넣으면 3, 여기 1 집어넣으면 4 나오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이 녀석이 2, 그 다음 얘가 3, 그 다음 얘가 4. 아,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4가 나오는 이 친구가 바로 4x제곱. 그 다음에 3을, 그 다음에 2를 이렇게 알아내면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알아내면 돼. 옛날처럼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처럼 누가 가까울까요? 저요! 해가지고 막 빨리 대답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적으로 내가 x에다 1 대입해서 가장 높이 있는 애가 저 친구니까,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은 좁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죠? y축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 이 그림을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폭이 좁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상위권 도약 조금 심화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절대값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할 때 우리가 그 절대값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절대값에 대한 모든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려고 해. 그래서 필기는 내가 하랄 때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돼.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시고요. 자, 기본적인 먼저 가장 쉬운 녀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y는 2x-4야. y 절편이 마이너스 4고 뭐 대충 x 절편은 2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됐죠? 자, 그림 그릴 줄 모르는 건 아니니까 x 절편 찾고 y 절편 찾으면 된다 그래서, 그렇지? 자, 근데 첫 번째 식 전체에 절대값이 쳐진 경우. 자, 식 전체에 절대값이 쳐진 경우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y는으로 주어진 그 x에 대한 fx식의 절대값이 쳐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쌤이 fx라고 해볼게. 이렇게 준 겁니다. 됐어요? 자, 우리가 뭐 고등학교 거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저렇게 준단 말이야. 절대값 fx 일부러 헷갈리게 절대값 fx라고 줘. 여기다가 절대값 친절하게 씌워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치사한 놈들이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거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절대값 fx라는 건 뭐냐면 fx는 함수값이죠. 그죠? x에다 뭘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걸 fx 함수값이라고 한단 말이었지. 1 대입하면 뭐 나오고 2 대입하면 뭐 나오고 3 대입하면 뭐 나오고 그런 걸 fx라고 하는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으면 걔가 음수가 나오든 양수가 나오든 전부 다 양수값을 가는 거 알겠어? 그치? 내가 여기 이 fx 값이 마이너스 1억이어도 절대값이 씌워지면 양수가 되는 거 알겠지? 즉 무슨 말이냐면 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얘기는 y가 양수인 이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x축 아래쪽에는 그림이 안 그려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만 그려진다는 얘기야, 여기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을 접어서 이렇게 올릴 겁니다. 이 아래쪽에 x축 아래쪽에 와 이렇게 지워지다니. 자,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올릴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래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원래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거든. 그지? 근데 그 마이너스 1을 여기 절대값에 집어넣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원래 나와야 되는 밑에 값을 그대로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절대값이. 이해되지? 자,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4였는데 플러스 4에다가 찍은 다음에 요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식 전체의 절대값. 그러니까 식 전체의 절대값을 그리는 방법은요.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리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리면 되는 거야.
됐지? 필기는 이따가 한 번에 하자. 자, 두 번째,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뭐냐면 이런 경우야. x에만 절대값이 낀 거야. 이해돼?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뭐냐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까랑 똑같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x에만 절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x에다 1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지? x에 2를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즉 3을 넣든 마이너스 3을 넣든 같은 값이 나와야 되고, 4 마이너스 4도 같은 값이 나와야 돼. 이해돼? 근데 그 값이 변한 건 1을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나오겠지. 맞아?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나오겠지. 근데 원래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는 건 맞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2 대입하면 0 나오고, 3 대입하면은 2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원래는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2 대입하면 원래는 0 나와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원래는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는데, 그지? 0 나오고,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원래는 마이너스 10 나와야 되는데 2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원래 내가 나와야 되는 이런 애들은 다 무시하고 얘네가 나온다는 얘기는 x가 양수인 쪽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x가 양수인 쪽을 따라가겠다고. x가 음수인 쪽은 양수인 쪽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x가 양수인 쪽이 어디냐면 요 y축의 오른쪽입니다. 그죠? y축을 기점으로 오른쪽을 우리가 x가 양수인 쪽이라고 하지. 그래서 x가 양수인 쪽을 이렇게 데칼코마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건 접는 게 아니야. 접는 건 저거 식 전체만 접어 올리게 하는 거고, 얘는 데칼코마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을 거냐면 y축 오른쪽. 그러니까 x가 양수인 곳을 데칼코마니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응용력을 발휘해볼까? 자, 3번.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볼까? 자, 방금 x에만 절대값 있는 경우는 x가 양수인 쪽을 데칼코마니 해줬지. 그지? 이번엔 뭐야? y가 양수인 쪽을 데칼코마니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어차피 y가 1일 때랑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동일한 값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y가 1일 때랑 y가 마이너스 1일 때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 y가 양수일 때랑 똑같은 값을 가질 거라고. 얘를 이렇게 데칼코마니 해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 내가 하도 지워가지고 여기 2야 2 이렇게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x축 윗부분, 즉 y가 양수인 쪽을 데칼코마니 하시면 됩니다. 자, 최종 보스는 누구냐면요, x, y에 둘 다 절대값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절대값 y는 2 절대값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까? 생각은 어차피 깊어져 봐야 별로 좋지 않으니, x에만 절대값 있는 경우는 분명히 오른쪽, 그지? y축의 오른쪽을 살린다고 했고, y에만 절대값 있는 경우에는
x의 위쪽을 살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가 양수인 쪽과 y가 양수인 쪽을 합쳐보니까 1사분면이 걸리네. 맞아? 1사분면은 뭐야? x도 양수, y도 양수인 곳이지. 이곳을 데칼코마니 해주시면 됩니다. 이곳을요, 여기로도 데칼코마니 하고 일로도 데칼코마니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1사분면을 일로도 접고 일로도 접고 일로도 접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런 그래프가 있거든요. 자, 이 그래프의 1사분면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어이구. 여기야, 여기. 맞지? 이 부분만 살려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돼서 다이아몬드 형태로도 나와요. 알겠지? 실제로 이런 그래프가 존재합니다. 이거 언제? x, y에 둘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됐지? 자, 여기까지 필요한 부분 필기하세요. 아마 글씨만 적어놓으면은 저기 뭐야 헷갈릴 테니까 옆에다 그래프도 한 번씩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 글씨가 쌤이 좀 더러워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썼는지. 미안합니다. 옆에 그래프 그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원래 그래프도 그려놓고 근데 요거를 쌤이 강의를 찍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링크를 보내드릴 거라서 그냥 이제 그래도 이제 집에 가서 들으라고 하면 안 들을 게 뻔하니까. 이거를 갖다 외워야지 하는 것보다 쌤이 무슨 얘기를 했고 왜 그런지를 꼭 아셔야 돼요.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양수 부분을 살려서 음수에도 적용을 해주는 거구나. 이런
그 논리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 적었나요? 정지훈 씨, 예. 다 적었어? 예. 자, 근데 사실 내가 떠들고 싶은 건 이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아시면 돼요. 얘가 많이 나오냐 물어보면 글쎄 뭐 저기 접어 올리기 정도, 접어 올리기랑 x에 쳐져 있는 거 정도는 많이 나와요. y에 쳐져 있거나 뭐 x, y 전체적으로 쳐져 있는 거가 많이 나오냐 물어보면 많이 나오는 건 본 적이 없어. 네, 그래서 이게 떠들고 싶었다기보다는 그 1번이 떠들고 싶은 겁니다. 1번. 자, 1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값이 2개일 때랑 3개일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선행을 해봤으면 절대값 2개, 3개가 지금 나오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사실 2개, 3개를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고 앞으로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면 요거를 좀 더 쉽게 꼼수처럼 쓸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대값 1개짜리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요. 이 친구가 아까에 비유하면 뭐랑 똑같냐면 식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랑 똑같지? 그지? 이 녀석 그래가지고 밑에 거 접어 올려서 체크 표시되는 거 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걸 기점, 그러니까 x가 1을 기점으로 왼쪽 범위와 오른쪽 범위로 1번 범위, 2번 범위로 나눠서 풉니다. 그래서 1번 범위는 x가 1보다 작을 때, 2번 범위는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등호는 어디다 붙여주면 좋냐면요, 양수가 되는 쪽, 즉 x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 쪽에다가 등호를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x가 1일 때도 갈 때가 있지, 그지? 자,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가 달려서 나오고요, x가 1보다 클 때는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에다가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x가 1보다 클 때는 x-1 이렇게 생긴 y절편이 마이너스 1인데, 그지? 근데 언제냐면 1보다 클 때 오른쪽만 그리니까 요거 없애고 얘만 살려놓겠다는 거야. 보자. 그리고 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친구인데 1보다 작을 때 1보다 왼쪽 것만 살려놓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V자 그래프가 나온 거야. 이해되세요? 왜 나온지 알겠어? 그래서 원래는 이건데, 근데 사실 그래서 알겠다 이거야. 이거는 사실 뭐 그렇군 하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절대값이 2개가 된다면, 자, 지금 절대값이 2개일 때는요, 그러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걸 기점으로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로 나눠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나눠서 풀 때, 자, x가 1보다 작다, 1부터 2까지, 그리고 x가 2보다 크다. 그리고 쌤이 방금 얘기했지만, 졸면 안 돼. 좀 서 있어. 잠깐 서 있어. 잠깐 서 있다. 잠 깨면 앉아. 자, x 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등호를 붙여주면 되지. 그지? 저기 뭐야, 쌤이 너무 정보성 글만 얘기하니까 졸릴 수 있지, 그지? 내가 뭐 저기 썰도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 겨울방학 특강이라는 그 강의 특성상 내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들을 넣어줘야 돼서, 쌤은 사실 수학 선생님이 된 이유가 뭐냐면 썰 풀려고 수학 선생님이 됐거든. 내가 인생을 되게 스펙타클하게 살아와가지고
재밌는 썰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재밌는 썰들을 풀려고 수학 선생님이 된 건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게 수업만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요 2차 함수까지만 끝나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줄게. 그게 너네들 인생에도 꽤 도움 될걸? 아마 동기부여 같은데. 자 어쨌든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가 달려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나오게 되고요. 1에서 2 사이, 그러니까 1.5 같은 거 집어넣게 되면 양수, 음수라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러면 얘네들이 계산할 때는 쌤이 강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없어지게 하지 말고 0x라고 써주세요. 0x 이렇게. 나중에 쓸모가 있습니다. 0x라고 써주시고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양수로 나올 거니까 x-1, x-2라서 2x-3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 친구를 쌤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자, 여기 1, 2를 기점으로 1보다 작을 때는 얘야, 얘. 1, 2, 3. y절편이 3인 상태로 기울기 마이너스 2만큼 내려오는 요렇게. 맞아? 그리고 1에서 2 사이에서는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맞지? 이렇게 일자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1, 2, 3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가 1로 올라가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됐어요? 자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2보다 클 때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친구는 절대값이 2개인 녀석인데 2번 꺾였다는 얘기야. 언제? 1일 때 한 번 꺾이고 2일 때 한 번 꺾이고 2번 꺾이지. 그지? 근데 아까 우리 절대값 1개인 거는 한 번 꺾였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니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이 3개면 몇 번 꺾이겠어? 3번 꺾이겠지 당연히. 그지? 내가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3번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요. 3번 꺾여요. 어디서 꺾여? 1, 2, 3에서. 여기 안에 0이 되는 거겠죠. 알겠지? 우리가 중학교 때 그걸 되게 중요하게 배웠단 말이야. 좌표 평면에다가 정확하게 1,2나 2,4를 찍어내고 거기다가 그래프를 그려내는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 왜냐면 중학교 때는 그게 전부니까 1,2를 찍고 2,4를 찍어내는 그 과정이 전부였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물어볼 거란 말이야. 자, 너네 이 그래프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졸라 어려운 문제에서 y는 3이랑 교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야. 얘랑 얘 교점의 개수 몇 개게? 당연히 모르지.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중학교 잼민이 마인드가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 이거 알려줬으니까 1, 2, 3을 기점으로 여기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x가 1보다 작을 때 1부터 2까지 그리고 2에서 3까지 그리고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등호도 이렇게 x쪽으로 입 벌리는 데다 붙여줘야지. 그리고 여기 4번 계산하고 그리고 4개 그래프 그려야지. 이러면 씨발 수능 언제 풀어요? 그지? 이거 한 문제 풀고 시험 끝날걸? 안 그래? 내가 이 문제를 너네한테 이렇게 풀으라고 지금 알려주는 중은 아닐 거 아니야. 당연하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 우리. 안 그래?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고등학교 때는 x축, y축이 굉장히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순간도 있겠지만 엄청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너네는 뭐만 알면 되냐면 방금 내가 알려준 이렇게 3번 꺾인다는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선생님 이 y는 3은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요. 그럼 그렇게 생긴 그 값만 알면 돼. 1을 대입해보세요. 여기다 1 대입하면 몇 나와? 얘는 0이고 얘는 1이고 얘는 2 나오지. 다 더하면 3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3인 거야 여기. 오케이? 여기 y좌표가 3인 거라고. 그리고 여기 2 대입하면 뭐 나오냐면 여기 1, 여기 0, 여기 1에서 여기 2 나오고요. 그리고 3 대입하면 여기 2, 여기 1, 여기 0이라서 여기 3 나오고. 얘랑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거구나. 그지? 그래서 문제는 y는 3이랑 교점 구하라고 했으니까 y는 3지? 그거 보면 여기 한 점,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막 뭔가 이거 막 이거 아까 내가 알려준 것처럼 그렇게 풀면 한 문제는 맞출 수 있겠지, 그치?
20 문제 중에 한 문제 풀고 집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조금 변형해가지고 만약에 문제에서 y는 2랑 만나는 거 구하래. y는 2랑. 그럼 뭐야? y는 이거잖아 이거. 그지? 한 점에서 만나. 여기 한 점에서. 개꿀 아니야? 그지? 아까 그랬던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절대값 2개짜리 이렇게 그어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운데 상수함수니까 쌤이 너무 대충 그렸는데 여기 가운데 상수함수니까 자 그래서 1 대입해보면은 1 대입하면 여기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 2 대입해도 1이 나와. 그지? 그러면 y는 2랑 만나는 점은 몇 개? y는 2 여기 딱 그어보면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y는 0, 즉 x축이랑 만나는 점은 몇 개? y는 0은 1보다 작으니까 여기 있겠지. 안 만나요.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쌤이 절대값 2개, 3개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x축도 그리고 y축도 그리고 정확하게 점 찍고 아까처럼 쌤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 1차 함수를 배우더라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놨으면 좋겠다. 필기를 하긴 해야 되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해볼까? 이 정도만 적어놔도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안 까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진짜 너무 많아. 또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 1, 2, 4라서 거리가 좀 벌어지잖아. 그러면은 여기만큼 이렇게 좀 더 올라가요.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심화에 심하니까 지금 알아둘 필요는 없으니까 얘기는 안 하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내신 할 때는 꼭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라 내신 시험 대비할 때는 쌤이 언급을 해줄게. 지우개줄까? 아 화이트 볼펜이구나. 다 썼나? 그러면 우리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8번 한번 볼까? 8번? 아 9번. 여기 또 처음 보는 애가 하나 나와 있지. y는 절대값 x-3 플러스 1 그래프를 저평면에 그리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배웠단 말이지. 여기까지. 잘 보세요. 이것도 졸라 쉽게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잘 봐. 절대값 x-3 그릴 줄 알지? 맞아? 그릴 줄 알지?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해봐. 우리 두 번째 만나는 거 아니야 우리? 고개 끄덕 정도는 해줘도 되잖아, 그지? 서연아, 그릴 줄 알지? 이거까지만 하자. 어떻게 그리려 했어? 뭐야? 그럴 줄 안 되네. 어떻게 그리려 했어? 그냥 방금 배운 거 얘기해. 너가 대답이 늦어지면 쉬는 시간도 짧아진다. 어떻게 그리려 했어?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 그래 V자, 그지? 아 그건 두 번 꺾는 거잖아, 그지? 그거는
절대값 두 개 있을 때, 그치? 쌤이 뭐라 했어? 절대값 한 개 있을 땐 한 번만 꺾겠다 했지, 한 번만. V자 그래프야. 맞아? V자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죠? 그리고 뒤에 뭐 있냐면 플러스 1이 있단 말이야. 그치? 플러스 1 하기 전에 얘 먼저 어떻게 생긴지 봐봐. 얘 여기 좌표가 뭐야? 끊어져 있는 데가? 여기 꺾이는 데가 어디야? 아니, 방금 배웠잖아. 여기 꺾이는 데가 어디야? 3이지. 왜 대답을 안 해? 우리 이렇게 어색하게 10회차 동안 할 거야? 대답해줘. 자, 그래서 여기 어디라고? 여기 3이라고. 그치? 여기 3이고 여기 3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 플러스 1이 붙었다는 거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잡아다가 하나 올리란 얘기야. 알겠지? x에 영향을 주는 애가 아니고 y에 플러스 1 하는 거잖아. 그치? 뭐가 바뀌는 거냐면 여기 1만 한 칸 올라간 거야. 그럼 여기 꺾이는 데는 변해 안 변해? 꺾이는 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꺾이는 데가 변하려면 여기가 변해야 돼. 여기가. 알겠지? 여기가 이렇게 변하면 얘가 일로 옮겨져서 여기 4로 바뀌겠지. 근데 얘는 그냥 편안하게 3 유지한 상태로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기하학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랑 직선 y는 4가 만나는 이라고 했잖아. 그치? y는 4는 어디 있어? 여기 1번, 2번, 3번? 어디 있어? 3번에 있지. 왜냐면 여기가 1이잖아 지금. 여기가 1이잖아. 4는 여기 있겠지?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지? 자,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심화적으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y는 4라고 해놓고, 자, 원래 그래프가 이거였단 말이야. 원래 이거 절대값 다 없애봐. 원래 절대값 없이 그린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거 아니야, 그지? 원래 절대값 없애면 x-2라는 녀석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다가 4 대입하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2야, 2. 잠깐만. 다시. 자, 여기서 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절대값 x-3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x-3이라는 녀석은 일단 원래 3에서 이렇게 생겼었고 x-3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겼었고 얘를 갖다가 접어서 이렇게 올린 녀석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접어서 올린 거고 내가 걔를 한 칸 올려준 거야. xy 축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얘를 갖다가 한 칸 올려주니까 3,1에서 이렇게 그려진 녀석이야. 그지? 3,1에서 이렇게 그려진 녀석이고, 이 친구는 정확하게 얘가 뭐냐면 얘 원래 이거거든. y는 x-3 그래프를 그린 애를 한 칸 올린 거잖아. 한 칸 올렸다는 건 얘가 y는 x-2가 됐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y는 4랑 만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 4를 대입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미안. y에다가 그지? y에다가 4를 대입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쌤이 아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y에다 4를 대입하면 얘가 넘어가면 x가 6이 돼요. 그죠? 그래서 y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 값이 6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쪽 그래프는 어떻게 찾아요? 이쪽 그래프는 찾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절대값 함수 특징은 대칭성이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3이야. 총 거리가 6이 되는 거야. 실제로 여기 좌표는 0입니다. 0.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요 내용 필기해놓고 좀 쉽시다. 5시 5분까지 쉴게요.
푹 쉬셨나요? 뭐 10분 만에 푹 쉬었겠어, 그지? 자, 다시 절대값 있는 페이지로 돌아가면서요. 근데 내가 방금까지는 절대값 앞에 플러스가 있는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어. 요거까지만 딱 설명하자. 그러면 1차 함수 끝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1보다 작은데 1부터 x가 2까지 x가 2보다 큰데 이렇게 할 거고요. x쪽에다 입 벌리고 있는 데다 등호를 붙이긴 붙일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쭉 하면 뭐가 나오냐면 얘는 상수함수, 얘는 1차 함수, 얘는 상수함수 이렇게 나와요. 계산은 이제 할 줄 아니까 생략할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됐어?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생깁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만 필기를 해두세요. 여기는 안 적어도 되니까 요것만 적으면 돼요. 아까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마이너스 있을 때요. 지원대로 그래프가 좀 변형될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도 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거다. 이렇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아까 이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2일 거고 여기가 3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2를 대입하면은 1이 나오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꾸로. 쌤 방금 얘기했지. 2 대입하면 1 나올 거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올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항상 이렇다 이런 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런 그래프들이 나온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는 양쪽은 상수함수인데 가운데는 1차 함수 형태인 그래프가 나온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야 되는 1차 함수, 고등학교 올라가서 써먹을 수 있는 1차 함수는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도 절대값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자, 이건 필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보세요. 자, 이 그래프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마이너스 3이랑 1에서 이렇게 근을 가지는 그래프지. 맞아? 근데 여기에 식에다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접혀서 올라오게 될 거고요. 그죠? 밑에 거 접어서 올라온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인데 x에만 절대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자, 요거는 또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x의 절대값이 있으면 이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거. 알겠지? x의 절대값 있다라고 했더니 애들이 그냥 무턱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 치는 애들이 있어. 이거 아니야. 알겠지? 이거 아니야. 뭐냐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x를 빼내고 그 자리에 절대값 x를 집어넣는 게 정확한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신 대입한다라는 의미지 x의 절대값 씌워 이딴 건 없어. 수학에서 뭐 씌워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걸 빼내고 그 자리에 대신 대입하는 형태는 있어도 뭘 씌운다든지 뭐 마이너스를 갑자기 씌워 이런 건 없어. 알겠지?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y축의 오른쪽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왼쪽에다 이렇게 똑같이 갖다 박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y에만 절대값이 씌워진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3이랑 1에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둘 다 절대값 씌워진 경우는 이 친구를 여기저기 이렇게 갖다 나오시면 돼요. 똑같아요, 이차 함수. 알겠지? 아까 1차 함수 배운 게 괜히 배운 게 아니고 모든 함수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3차, 4차, 5차에도 전부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괜히 배운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4번까지 쌤이 다 다뤄줬고요.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풀 거고요. 다 푸신 분들은 10, 11, 12도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부터 푸는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숙제 그거 아, 오늘 준 거. 아니 오늘 안 줬나? 이거 줬었지? 그거 미리 풀고.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개념 확인 문제는 쌤이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지.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했을 때는 그냥 연립방정식 형태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편한 형태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둘이 갖다 놓고 풀면은 x가 1이 나오고요. x가 1을 저기 아무데나 갖다 집어넣어도 y가 6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일치는 얘네가 지금 약분이 되거든. 2로 다 약분이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똑같다라고 놓고 풀어도 되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얘가 2배 증가했고 여기도 2배 증가했으니 여기도 2배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a를 2라고. 그래서 쌤이 답 쓸 때는 항상 뭐가 뭐다라는 거 정확하게 언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는 2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3번.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고 폭이 가장 넓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일단 양수 1번, 3번은 다 지우시고요. 폭이 가장 넓다라고 했으니까 양옆으로 쭉 퍼져 있는, 즉 절대값이 조그만 녀석을 골라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절대값이 조그만 녀석인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이 표현 쌤이 오타가 났는데 이거 얘기해준다는 게 깜빡이네. 요게 이제 컴퓨터로 쓰면은 요게 x제곱이라는 뜻인데 이상하게 다른 건 다 변형이 되는데 얘만 안 됐네요. x제곱이라는 뜻입니다. x 위에 2 있다 이런 뜻이야. 컴퓨터로 쓰면 이렇게 돼. 자, 그래서 y는 ax제곱 그래프가 2, -12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자, 쌤이 요런 표현이나 아니면 요런 표현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받아 쓰라 그랬지, 그치? 둘이 똑같은 표현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2 놓고 여기다 -1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약분해서 a가 -3이구나 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답은 항상 이렇게 뭐가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있는데 5번에 별표 한 개 치고 쌤이 신발끈 공식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끈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사실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그냥 그래도 알려줄게. 자, 요 녀석 두 개의 교점을 구하면은 이제 2,4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교점을 구하면 6,0이 되고 얘네 둘이 교점을 구하면 0,0이 돼. 이거 그냥 쌤이 암산할게. 너네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세 개 점의 좌표를 줬을 때 원래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 0,0, 6,0 그리고 2,4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 길이가 6이고 여기 길이가 4니까 6, 4, 24 곱하기 2분의 1 해서 답이 10이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지? 그지? 근데 자, 그게 아니고 우리 만약에 삼각형이 삼각형이 생겨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되게 높이도 밑변도 알 수 없게 더럽게 생긴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신발끈 공식이라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신발끈 공식 적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 세 개의 좌표 중에서 0이 가장 많은 녀석을 1번으로 두거나 아니면 쉬워 보이는 숫자, 곱하기 쉬운 숫자 걔를 1번으로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0이 많으니까 0, 0 그 다음은 6, 0 그 다음은 2, 4 그리고 맨 앞에 썼던 0, 0을 여기 다시 써줍니다. 이렇게 해서요. 요 반은 뭐냐면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자, 절대값 신발끈처럼 오른쪽으로 먼저 곱해서 더합니다. 오른쪽으로 곱해요. 오른쪽으로 0 곱하기 0, 6 곱하기 4, 그리고 2 곱하기 0. 그 다음에 빼기 이번에는 왼쪽으로 곱합니다. 이렇게 6 곱하기 0, 2 곱하기 0, 0 곱하기 4. 왜 쌤이 0이 많은 애들을 양 끝에 두라고 했는지 알겠지? 다 0이 돼버리잖아. 아주 계산하기 쉬워지는 현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24에서 0 빼니까 여기 절대값 안에 24 되고 밖에 있는 2분의 1이랑 곱해서 12가 됩니다.
됐죠? 아까 우리가 구했던 거랑 똑같은 정답이 나왔지, 그치? 그래서 결론은 신발끈 공식은 이렇게 쓰는 거고, 요거를 공식화해서 써드릴 테니까 밑에다 한번 써놓읍시다. A, B, C, D, E, F는 순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숫자나 갖다 집어넣어도 돼요. A, B만 0이 많은 순서 또는 쉬운 곱하기 쉬운 숫자 곱하기 쉬운 숫자인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쌤이 칠판 수업을 되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전자칠판에다가 글씨를 못 쓰겠어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조금만 꺾으면 지우개가 되고 이렇게 쓰면 볼펜이 되고 참 어렵네요. 자, 다 썼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12고요. 그 다음 6번. 자, 두 1차 함수 그래프가 x축 위에서 만날 때 밑줄 x축 위, x축 위라는 거는 5,0에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y 좌표가 0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5,0이라는 게 개꿀 힌트인 게 뭐냐면 여기 y에다가 0 갖다 집어넣으면 x가 2인 게 나와. 그러니까 x축 위에 점이 2,0에서 만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2 넣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 위에서 만난다 라는 거는 밑에 필기를 혹시 이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y좌표가 0이다 이렇게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뭐 멀쩡한 3,18 먼저 집어넣으면 A가 2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멀쩡한 이 친구 갖다 집어넣으면 B가 2라는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 8번 1차 함수 그래프가 2, 3, 4, 4분면을 지날 때 2, 3, 4, 4분면을 지난다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이렇게 생긴 이 친구는 여기 기울기가 음수일 거고요. y 절편도 음수일 겁니다. 우리 1차 함수에 대해서 마스터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쌤이 숙제 내준 거 보면. 자, 그래서 둘 다 음수인데 2차 함수 요 그래프를 뭐래? 자, a, b가 둘 다 음수니까 양수 x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아? 둘 다 음수라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긴 1, 4분면, 2, 4분면을 지날 겁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제1, 4분면, 제2, 4분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봅시다. 10번. 자, 10번은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두 개의 직선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겠죠. 기울기가 다르니까. 근데 나머지 한 직선이 요 교점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멀쩡한 두 친구의 교점을 구하게 되면 슉슉 넘기니까 x는 1, y는 2 이렇게 나오거든. 그 1,2가 얘를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래서 a 값도 2다. 그리고 세 직선에 의해 생기는 교점의 좌표는 이미 여기에서 두 개의 규한 교점의 좌표랑 동일하기 때문에 1,2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실험해볼까? 기출변형 11번. 자, 11번에 지금 A좌표, B좌표, 그리고 0,0 OAB가 원점이니까 0,0 요 넓이 구하는 건데 자, 우리 마이너스 2,4 대입하니까 A 값이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K,4를 집어넣으니까 K제곱은 4 이렇게 돼서 K 값은 2거든요. 그러니까 A좌표가 마이너스 2,4 B좌표가 2,4 C좌표가 C가 아니고 O좌표가 0,0입니다. 자, 이걸로 신발끈 공식 써서 넓이 한번 찾아봅시다. 물론 신발끈 공식 안 써도 쉽게 나와요. 근데 이제 한번 적용해보자 이거지. 다 푼 사람은 쌤이랑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실패했어? 나 하고 있어. 지금 실패했어? 실패했지? 예. 시도도 안 했잖아. 이겼다. 내가 지옥에서 무기를 꺼내주지. 수업 시간에 너의 머리통으로 인해서 모두가 웃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예. 빨리 해. 네. 시도를 해봐야지. 자꾸 해봐야 늘어요. 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fx가 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물론 그냥 갖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a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하면 왜냐면 fa 플러스 1이라는 게 a 플러스 1의 제곱이고 fa라는 게 a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에서 a 제곱을 빼면 7이 된다. 이렇게 해서 a는 3인 게 나와요. 근데 a는 3인 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저 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어요. 이 식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
원래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미분 적분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이 친구는 밑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얘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A 플러스 1에서 A 빼면 몇이야? 1이지. 그지? 1은 뭐야?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 녀석이야. 맞죠? 근데 굳이 A 플러스 1 빼기 A를 쓰는 이유가 뭘까? 뭐냐면 요 식이 바로 기울기 식이에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인 거 보이세요 혹시? X좌표가 A 플러스 1일 때 FA 플러스 1이 함수값이고요. X좌표가 A일 때 FA가 바로 함수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뺀 거 분해 여기서 이거 뺀 거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7인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고 그 뒤에 더 심화가 되게 되면 우리 리미트 이런 거 배울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지금 배우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7이 되는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1학년식으로 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고 필기는 절대 할 필요 없어 알겠지? 그냥 기울기에 대한 식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밑에다가 요거 정도만 써주세요. 요거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구나 이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차 함수의 기본에 대해서 그리고 1차 함수를 마무리 짓는 전반적인 조금 심화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차 함수 심화된 내용들하고 이제 방정식, 부등식의 함수랑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오늘 한 것처럼 쌤이 고등학교 내용이랑 계속 연관지어서 해줄 거니까 절대로 쓸모없는 수업은 아닐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쌤이 모든 걸 다 알려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걸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준비한 수업이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짐 싸면서 들으세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요 2강 프린트 다 풀어오시는 거고요. 오늘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거 뭐냐면 톡방에다가 내가 1강 숙제 중에 못 풀었거나 틀려서 틀렸는데 고치고 싶은 내용들 그거 꼭 톡방에다가 1강에 몇 번입니다 하고 번호 쭉 올려주세요. 알겠지? 1번부터 45번까지 다 올려도 돼. 다 올려도 되니까 모르는 거 다 올려.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1강 숙제에 대한 질문을 올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나면은 안 받아요. 오늘까지만 올려주세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준아 저거 꺼줘. 아이고. 그 위에 볼륨 버튼 누르면 돼. 위에. 위에요. 볼륨 버튼. 아니, 프레시를 왜